안녕하세요. 88 전국 한의사 서정복입니다. 한의사로서 제가 그래도 벌써 15년 이상 이 약재를 다뤄왔어요. 그 약재가 뭐냐? 바로 녹용입니다. 제가 이 녹용에 사실 관심을 갖게 됐던 거는 녹용에만 사실 관심을 가졌던 건 아니었어요. 다양한 한약재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다른 한약재들은 다른 한의사 원장님들께서 이런 부분들이 이런 기준에 따라서 이런 게 좋은 거다라는 것들을 또 많이 제시를 해주신 것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녹용이 가장 고가의 한약재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 기준들이 좀 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지 뭔가 기준을 찾고 제대로 된 녹용을 써보자 라는 차원에서 15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수입하고 유통하는 공장들을 많이 찾아다녔었어요. 유통업자분들의 말들을 들어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또는 이런 것들이 진짜 좋은 녹용이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녹용이라는 게 너무나 좋은 한약재인데 이 녹용의 효과를 제대로 끌어내서 쓰기 위해서는 괜찮은 녹용을 선별할 수 있어야 그 효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보고자 녹용에 주목을 하고 지금까지 15년 동안 연구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녹용이라고 하면은 어떨 때 보통 생각이 나시나요? 내가 기력이 좀 떨어졌다, 피곤하다. 결국 기력 회복을 위해서는 최고의 약재 중에 하나다. 그리고 예전에는 어떠한 약재보다 녹용을 따라갈 게 없다라고 해서 녹용을 으뜸으로 쳤습니다. 그리고 녹용을 생산하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몇 국가가 안 돼요. 러시아, 중국, 그다음 뉴질랜드. 이 중에서 뉴질랜드 녹용과 러시아 녹용이 큰 축을 이루는데요. 중국과 우리나라, 대만 이런 데도 일부 생산은 되지만 되게 소량만 생산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뉴질랜드에서도 생산이 안 됐고요. 조선시대 이럴 때는 러시아에서만 생산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귀한 약재였고 특히나 기력이 없을 때 쓸 수 있는 가장 강한 약재였습니다. 녹용약 한 첩 먹었다 라고 하면은 그 병들이 싹 다 나았다,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기력 회복에서는 강한 효능을 갖고 있는 이 녹용을 저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녹용이 들어가 있는 식품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녹용이 들어가 있는 한약이 있을 건데 이 차이는 과연 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에서의 녹용은요, 녹용 약재가 다르진 않습니다. 똑같은 뉴질랜드산이면 뉴질랜드산 녹용이 그대로 쓰이는 거고요. 의약품 녹용과 식품 녹용이 수입할 때의 기준은 똑같습니다. 다른 녹용이 쓰이는 건 아닌데 중요한 거는 식품용 녹용은 어떤 처방에 의해서 한약이라고 표현하는 그 녹용식품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녹용 이외에 들어가는 다른 약재들은 다 똑같단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처방받는 녹용 한약은 녹용 이외의 다른 약재들은 한 명 한 명의 그 개인별 증상에 맞게끔 한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하신 그런 한약이 되겠죠. 그 말인즉 뭐냐면 나한테 맞는 약재가 선별돼 가지고 들어간 거는 한약이고 그냥 일반적으로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한약재와 식품이 공용으로 쓰일 수 있는 그런 한약재들을 가지고 처방된 것이 일반적인 식품용 녹용 제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당연히 효과는 어디가 좋을까요? 당연히 한의사 선생님께서 처방한 녹용 한약이 당연히 효과는 훨씬 좋겠죠. 왜냐면 나한테 개별로 맞춤 처방이니까요. 하지만 손쉽게 구하는 거는 식품용으로 된 거는 인터넷 주문해도 바로 되고 홈쇼핑에서 주문해도 바로 되니까 너무 편하게 접근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효능의 차이는 분명히 우리가 한의원에서 처방받는 그 녹용 한약이 뛰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자명한 사실일 겁니다. 근데 저희가 더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녹용의 함량이 얼마만큼 들어가 있냐, 이걸 또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약재는 다르기 때문에 한의원에서 먹는 녹용 한약이 더 맞춤 처방이니까 효과는 좋을 수밖에 없지만 녹용 함량은 어느 게 더 많냐? 많이 들어갈수록 효과가 더 뛰어날 수밖에 없는 거는 자명한 사실이잖아요. 구성 성분표를 잘 보셔가지고 일반적으로 녹용을 처방을 할 때는요, 15일 기준으로 치면은 최소한 75g에서 80g 정도의 그 녹용을 넣습니다. 건녹용 기준으로요. 물론 체질에 따라서 조금 줄였다가 더 늘렸다가 왔다 갔다 하실 수는 있지만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과연 그만큼이 이 식품용 녹용 제품에 들어갔느냐, 이 부분을 면밀히 한번 따져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가격이 비슷한데 여기는 녹용의 성분 정도가 적게 들어가 있다면 효과를 적게 보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구독자들 분들께서 녹용 한약을 선택을 하실 때 이 포인트를 잘 기억하셨다가 얼만큼 들어간 거지? 이 부분을 잘 살피셔서 선택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이 녹용을 다루고 유통하고 연구한 지도 한 15년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뉴질랜드를 제가 가봤던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모든 한약재들은 그 한약재만 놓고 봤을 때 얼만큼 좋으냐를 판단할 수 있는 지점도 분명히 있지만 산지를 가봐야 됩니다. 사슴이 건강해야 좋은 뿔을 생산할 수가 있고, 그러려면 자연이 건강해야 좋은 사슴이 더 건강한 사슴이 될 수 있겠죠. 어떤 환경에서 그 사슴이 자라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 뉴질랜드를 가보니까 사슴들이 정말 초원에서 정말 자유롭게 그리고 건강하게 뛰어놀고 있더라고요. 그 사슴들 중에서도 건강한 사슴, 그 뿔도 커지고 건강한 뿔이 자라게 돼요. 뿔의 굵기도 굵어지지만 뿔이 뻗어나가는 형상도 좋아집니다. 정말 이런 데서 생산된 녹용이라고 하면은 믿을 수 있는 그런 녹용이겠다. 제가 저희 부모님이나 저를 위해서 녹용을 선택을 한다면 정말 좋은 자연 환경 속에서 자란 사슴의 그 뿔을 식품으로든 약재로든 쓰고 싶더라고요. 직접 가서 그 산지를 보는 것이 전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선별해서 약재로 쓰는 것이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있다. 오늘은 한약재에서 대표 주자라고 볼 수 있겠죠. 녹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너무나 시절이 좋아져서 식품으로도 사실 많은 제품들이 나오고 있고, 또 한의사 원장님들한테 처방받아서 쓰일 수 있는 그런 의약품, 약품으로서의 녹용 한약도 저희가 많이 접할 수 있게 됐는데, 과연 이 차이가 과연 뭔가에 대해서 간단히 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또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어떤 녹용을 쓸 건가, 정말 좋은 환경에 있는 그런 녹용을 쓰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런 관련된 내용들 중에서 더 많은 궁금증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충분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